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문제 제기했던 와이파이 속도에 대한 추가 영상입니다. 우선 댓글로 말씀해주신 NIA 앱을 통해서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는 ASUS RT AX886, AX6000이라 불리는 AP고요. U+ 기가망 1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브로드컴 칩셋을 사용하는 제품이고 2.4기가, 5기가 듀얼밴드 및 H160 대역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5개 폰을 동시에 접속을 시키고 다른 동작 없이 하나씩 속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와이파이 환경은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제가 테스트한 방법이 속도의 절대값은 아니며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20회 이상 테스트한 누적 데이터 평균값에 의한 데이터 상대 수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서는 NIA 앱이 잘 동작되지 않아서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대신 플립3를 추가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면서 퀄컴 칩셋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22 울트라와 폴드 3의 경우 6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운로드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결과값을 보여줬습니다. 최신 폰이면서 6E를 지원하는 두 기종이 사이좋게 최하위권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22 울트라가 5개 폰 중 4위, 폴드 3가 5위를 차지했어요. 업로드의 경우는 벤치비로 테스트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22 울트라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폴드 3는 이마저도 최하위를 기록했네요. 그리고 21 울트라의 경우는 6E를 지원하지만 브로드컴 칩셋이 탑재된 유일한 폰이었는데요.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는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테스트한 플립 3의 경우는 6E는 미지원으로 6까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6 환경에서 나름 좋은 결과값을 보여줬습니다. 자, 20회 이상 테스트한 평균값을 알려드릴게요. 다운로드 기준 플립 3가 444Mbps, 21 울트라가 420Mbps, 20FE가 412Mbps, 22 울트라는 309Mbps, 폴드 3 303Mbps를 기록했고요. 업로드의 경우는 S22 울트라가 813Mbps, 20FE가 789Mbps, 21 울트라가 742Mbps, 플립 3가 702Mbps, 폴드 3가 640Mbps를 마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턴시 21 울트라 15.06ms, 폴드 3 15.48ms, 플립 3 17.04ms, 20FE 17.59ms, S22 울트라가 19.93ms였습니다. 기존 벤치비 테스트하고 좀 다른 결과값도 있기는 한데요. 주목해서 볼 부분은 5개 결과값을 놓고 보니 6E를 지원하는 퀄컴 칩셋, 그러니까 S22 울트라와 폴드 3 이렇게 두 제품과 그 밖의 제품 브로드컴이나 NXP 제품을 탑재한 제품의 특징이 좀 나뉘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적인 측면으로 보면 S22 울트라에서 갑자기 너프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폴드 3와 함께 더 고성능이라 광고하고 있는 와이파이 6E 퀄컴 칩셋은 기존 환경, 그러니까 6E가 아닌 6 공유기에서는 전작인 S21 울트라 그리고 더 낮은 사양이 탑재된 플립 3 그리고 S20FE 대비해서 오히려 너프를 먹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관련 업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가 되지는 않겠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폰이라고 하면 일단 기존 환경 5, 6 공유기에서는 기존 성능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6E 환경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6E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사면 더 나은 환경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흐름인데, 오늘 측정된 데이터는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기존 환경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칩셋을 탑재한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공유기 간의 호환성 차이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폴드 3하고 22 울트라의 공통 요소인 퀄컴 와이파이 칩셋이 보여준 결과값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퀄컴의 와이파이 6E 칩셋 성능에 대해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글이나 댓글을 봤을 때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폰보다 커버리지가 떨어지고 자주 끊긴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것도 뽑기가 작용하는 것인지 일부 사람들은 기존보다 속도가 빠르고 잘 나온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라는 글도 있기는 한데 와이파이 성능이 너프됐다고 느끼는 분들의 비율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또한 크게 예민하게 굴지 않았음에도 S22 울트라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자꾸 와이파이가 끊기는 현상을 경험하고 속도 테스트를 시작했으니까요.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도 불편한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하게 공유기에 외부망이 잘 연결되어 있음에도 폰에서는 공유기에 인터넷이 없다
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LTE 혹은 5G 데이터를 사용하는 버그는 아마도 패치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운로드 최대 속도 및 커버리지가 좁은 문제는 하드웨어 이슈일 것 같은데 개선이 가능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도 사실 GOS 문제가 불거지고 긱벤치 치팅으로 간주되어 퇴출까지 이어진 사태로 삼성이 신뢰를 잃지 않았다면 저 역시 아마 들여다보지 않았을 부분이고, 초반 미미한 이슈로 치부하고 기다리다가 패치로 버그를 해결을 해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이파이 6E 지원이라고 했으니 그냥 무조건 기존 제품보다는 좋겠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마음속 신뢰를 잃다 보니까 이 친구들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의심하고 찾아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 그럴까요? 여론은 한번 바람이 불면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어쩌면 작은 태풍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삼성 불매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삼성 기기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화가 나지만 사용해야만 하는 기기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를 합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이자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라고요. 소비자들이 더 이상은 예전처럼 바보가 아닌 시대이니까요.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답변과 대책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